영감,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저예요, 영감. 50년을 함께한 당신 아내. 미안하오. 기억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 노망 진단을 받은 그날, 당신이 누군지는 기억 못해도 당신을 사랑했던 이 마음만은 가슴이 기억할 것이오. 영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순조 연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낙방한 후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가문이 몰락하면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것은 김씨 선비가 20살, 박씨 부인이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중매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첫날 밤 촛불 아래서 마주본 두 사람은 묘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김씨 선비는 아내의 맑은 눈동자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보았고, 박씨 부인은 남편의 온화한 미소에서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을 발견했습니다. 신혼 초 두 사람의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받는 속수는 얼마 되지 않았고 농사지을 땅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 선비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밭일을 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새벽부터 물레를 돌리고 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김씨 선비는 사랑채 마루를 서성이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파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김씨 선비는 피투성이가 된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부인. 고맙소. 그 말에 박씨 부인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김씨 선비의 평생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 다음으로 둘째 딸, 셋째 아들, 넷째 딸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씨 선비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서당 일 외에도 마을 사람들의 문서를 대신 써주고 농번기에는 품팔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큰아들이 글 공부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친구들은 모두 새 옷을 입는데 저는 늘 헌 옷만 입습니다. 김씨 선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다. 부끄러운 것은 가난을 핑계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영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오. 박씨 부인은 남편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글 읽는 선비의 손이라기보다는 농부의 손에 가까웠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 손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감은 참 좋은 남편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무얼 그리 잘했다고?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영감의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씩 장성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김씨 선비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룬 것입니다. 방이 날아든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지만 김씨 선비는 기쁨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요. 하지만 큰아들이 관직에 나아간 후에도 김씨 선비 부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청렴한 관리가 되기를 원했고 부모를 위해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선비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딸은 인근 양반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혼수가 변변치 않아 걱정했지만 딸은 어머니를 닮아 부지런하고 알뜰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소식에
김씨 선비는 몇 번이나 찾아가 딸을 위로했습니다. 아비가 무능해서 내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공부라고 하셨잖아요. 셋째 아들은 장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포목 장사를 시작했고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선비는 아들이 돈에 눈이 멀까 걱정하여 자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흐르는 것이니라.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 법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넷째 딸은 가장 늦게 시집을 갔습니다. 40이 넘어서까지 집에 머물며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김씨 선비 부부가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넷째 딸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시집을 가서 자주 친정을 드나들며 부모를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자식이 모두 제 앞길을 찾아 떠나고 김씨 선비 부부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둘 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김씨 선비는 70을 넘겼고 박씨 부인은 60을 훌쩍 넘겼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했습니다. 김씨 선비는 아내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고 박씨 부인은 남편의 결정을 믿고 따랐습니다. 어느 봄날 김씨 선비는 마을을 거닐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었지만 갑자기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한참을 헤매다가 이웃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감, 어디 가셨다 이제야 오십니까? 박씨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김씨 선비는 멀쩡히 대답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조금 늦었어. 하지만 박씨 부인은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간 멍한 듯한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다음날 마을 의원을 불러 남편을 진찰하게 했습니다. 의원은 오랫동안 김씨 선비의 맥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살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노망의 증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흐려지는 병이지요.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박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잊어간다는 것이, 자신과 함께한 모든 추억이 사라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남편 옆에 누워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씨 선비는 아내의 울음을 감지하고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우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 그렇소. 우리도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예, 영감.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에게 미안하오. 무슨 말씀을? 평생을 고생만 시켰소. 가난한 선비와 살면서 고운 옷 한 벌 못해 입히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못 먹이고. 박씨 부인은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영감,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행복했습니다. 영감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가난이 무엇이고 고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씨 선비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힌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김씨 선비의 증세는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길을 잃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자식들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어느 날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김씨 선비가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자 김씨 선비는 낯선 사람을 보듯 물었습니다. 부인은 누구시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에 큰 바위가 올려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몰라본다는 것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눈 사람이 자신을 잊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입니다, 영감. 당신의 아내 박씨. 아내?
내게 아내가 있었소? 박 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을 나와 마당 한 구석에서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이 슬픔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큰아들은 관직을 잠시 비우고 둘째 딸은 시댁일을 제쳐두고 셋째 아들은 장사를 멈추고 넷째 딸은 매일 친정에 와서 부모를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김씨 선비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소. 낯이 있긴 한데. 자식들은 차례로 아버지 앞에 앉아 자신을 소개했지만 김씨 선비는 누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다시 찾아와 진찰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끝까지 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딸이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돌볼 것이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마지막까지 내가 옆에 있어야지.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괜찮다. 너희 아버지가 날 잊었어도 나는 너희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번갈아가며 찾아와 어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 후 박 씨 부인은 밤낮으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대소변을 받아주었습니다. 때로는 김씨 선비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남편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따라가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한밤중에도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남편이 무섭다고 하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어머니까지 쓰러지십니다. 괜찮다. 너희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내 마지막 도리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박 씨 부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날 잊었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 가슴 속에는 모든 기억이 살아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잎이 떨어지는 마당에서 박 씨 부인은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씨 선비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오늘 날씨 참 좋지요? 김씨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런 가을날이었죠. 혼례를 치르고 처음으로 마주 앉았을 때 영감의 얼굴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고요. 김씨 선비는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영감이 있어서 저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영감이 저를 잊었다고 해서 그 행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영감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던 날,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함께 지켜보던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때 김씨 선비가 갑자기 박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조금 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박 씨 부인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영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김씨 선비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소? 당신의 이름도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도 무엇을 함께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소? 박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씨 선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오. 당신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오.
당신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요.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이 가슴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소.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당신을 사랑했던 이 마음만은 가슴이 기억할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김씨 선비는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은 여전히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잊었어도 사랑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씨 선비는 다시는 또렷한 정신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이 곁에 있을 때면 언제나 조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식들은 아버지가 평생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인내심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불평 없이 사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정직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아버지의 편지 덕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넷째 딸은 아버지를 보살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씨 선비는 자식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어렴풋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김씨 선비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침상에만 누워 있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 김씨 선비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자식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네 자식과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저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왔습니다. 김씨 선비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였지만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영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잘 컸습니다. 영감 덕분입니다. 김씨 선비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 조용한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고 박씨 부인은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김씨 선비를 애도했습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이웃을 도우며 살았던 선비였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박씨 부인은 남편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감, 오늘 큰아들이 다녀갔습니다. 관직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답니다.
영감이 보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둘째 딸내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크다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영감이 계셨다면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셋째 아들이 장사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감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장사하겠다고요. 넷째 딸이 매일 저를 보러 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영감과 함께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박씨 부인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감,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누군지는 기억 못해도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가슴이 기억한다고 하셨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영감은 이제 제 곁에 없지만 영감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50년의 시간이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박씨 부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제 영원히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켰던 부부의 이야기를. 특히 김씨 선비가 노망으로 아내를 잊었을 때 했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기억 못해도 당신을 사랑했던 이 마음만은 가슴이 기억할 것이요. 그 말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들은 부모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와 절을 올리고 부모가 살았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금슬이 좋으셨단다.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셨지. 할아버지께서 병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할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할아버지를 돌보셨어.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단다. 당신이 누군지는 기억 못해도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가슴이 기억한다고. 손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멋지셨네요. 그래, 너희도 커서 그런 사랑을 하렴. 어려움이 와도 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말이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도 장성하고 또 그들의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씨 선비 부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끝까지 함께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은 좋은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날에도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가슴의 기억이라는 것을. 김씨 선비와 박씨 부인의 무덤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 핀 진달래는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진달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김선비 부부가 저승에서도 함께 계신가 보다. 그럼 그토록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찌 떨어져 있겠는가. 저승에서도 틀림없이 함께 계실 것이야. 그렇게 김씨 선비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것이 김씨 선비 부부가 후세에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평범한 부부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진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등을 돌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멀어지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좋은 순간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힘들 때, 약해질 때, 심지어 상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함께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김씨 선비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사랑했던 마음만은 가슴이 기억할 것이요. 이 메시지는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기억하는 감정이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